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얼마 전에요. 대만의 한 경찰서에 30대 한국인 남성이 출석했어요. 근데 이 모습 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kill your girlfriend? 不要拍了，够了，镜头够了，好不好？ 일단 자막 보셨죠? 자막으로만 봐도 지금 뭔가 무시무시한 오싹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한국인 남성 대만 현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성과 함께 여행을 했던 한국인 여자친구가 대만의 한 호텔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사건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는데요. 대만 남부 가오슝의 한 비즈니스 호텔 객실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이 최초로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왼쪽 사진의 저 남성입니다. 네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최종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남성, 여자친구와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친구가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씩 저희가 짚어볼게요. 차근차근.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남녀는, 이 두 사람은 대만에 무슨 일로 간 걸까요, 처음에? 일단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두 한국인 남녀가 6년 동안 교제를 한 사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대만으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두 사람 지난달 22일 같이 대만으로 갔습니다. 네. 3박 4일 자유여행을 하고 25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여행 첫날인 22일에는 이 현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3일 밤에는 낮에 아마 여행을 했겠죠. 그리고 네. 관광을 하고 묵고 있는 호텔로 밤에 복귀를 해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후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귀국 하루 전날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지 이제 호텔 방안을 조사를 했는데 네. 방안에서 몸싸움 흔적 같은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건을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에 통보를 하고 숨진 여성에 대한 이 법의학 검사를 진행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 이 수사 방향이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부검을 했더니 이 숨진 여성의 머리, 팔, 다리에서 타박상 흔적, 외력에 의한 상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재검을 했더니 더 뚜렷한 외상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네. 심지어 이 타박상뿐만 아니라 두 개의 출혈과 이 뇌수 함몰 같은 증상들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현지 법의관에 따르면 이 둔기에 맞았거나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벽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타살을 의심하게 됐고 두 사람이 머문 호텔 방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네. 여전히 몸싸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혈흔 2점을 찾아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의사 선생님이신 최명기 원장 나와 계시니까 일단 뭐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부검 결과 법의학 검사의 부검이 아니라 법의학 검사 결과 최명기 원장님. 여성의 왼쪽 뇌수 함몰, 2개의 출혈, 그리고 오른쪽 타박상인데 일단 뇌수 함몰이 뭡니까? 뇌수 함몰이. 우리 뇌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뇌 자체를 우리가 이제 뇌수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골절이 있으면서 그 뇌 자체가 이렇게 진짜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뭉개졌다는 이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외력이 작용했다는 걸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겠네요. 이 상황은. 네, 사실은 예를 들어 굉장히 아직 머리가 완전히 뼈에 고정되지 않은 영유아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르신이라든가 네. 아니면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큰 충격이 없이도 그냥 쿵 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갖다 부닥친 다음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는 골절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뼈가 어긋나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팔에 금이 간다는 듯이 금이 갔다고만 해도 우리는 그거를 골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뇌수 함몰이 있었다는 부분을 갖다 고려하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넘어져서 이런 치명적인 골절을 갖다 어떤 선 상태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치명적인 골절이 저런 나이에 저 나이대의 여성한테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법의학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진용 기자님, 이런
타박상, 외력에 의한 어떤 부상의 흔적, 그리고 객실 바닥에서 2점의 혈흔. 그렇다면 뭔가 상황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만 가지고 같이 있었던 남성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현지 경찰은 이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어허. 일단 사건이 발생된 그 전날부터 신고 시간까지 이 방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결국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다는 얘기죠. 어허.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어쩌다 다쳤는지 모른다.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현지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의 짐가방을 서둘러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대목은 좀 뭔가 의아하네요. 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이수정 교수님. 여행 중에 여자친구라는 연인이 즉 돌연 사망했다면 경황이 상당히 없을 텐데 여자친구 그 와중에 한국의 여자친구의 짐을 붙였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더군다나 이제 이 그 물건을 붙일 당시에는 네.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걸 일단은 본인이 확인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짐가방 안에 모든 것이 여자의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이 여자친구가 쓸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방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짐가방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짐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고요. 아하. 현장으로부터 뭔가 이 그 저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뭐 좀 사라져야 되는 이런 물건들이 저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사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랄까요? 네. 일단 귀국을 하기 위한 비행기표는 이미 당연히 왕복 티켓을 샀겠죠. 구입을 네. 한 데다가 네. 뭐 지금 조만간 여자친구의 유해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때 이제 이 짐까지 다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경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화물을 먼저 고국으로 보냈다 이런 이제 변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이 짐가방 안에 무엇인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 당국에서 이 짐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알려진 바로 뭐 정확한 조사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그 해당 여성의 짐가방에 현재까지는 옷가지 정도만 들어있는 걸로 전해졌어요. 정확한 건 더 나와 봐야겠어요. 그런데 그저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내용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만 현지 수사 당국에서 그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이 남성은 앞으로 계속 대만에 남아서 조사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수사당국이 인계받는 거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한테 범한 범죄로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판 관할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지 대만에서 벌어진 이 범죄이기 때문에 대만 현지에서 관할권을 일단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사람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 현지에서 형을 살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재판하고 또 형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현지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대만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 사람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 1일 친형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만 첸진구 관할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자친구를 살해했냐라는 현지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만 검찰이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만 현지 법원에서는 남성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를 해서 이 440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과된 명령이 8개월간 대만 현지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주지를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신고하는 이런 명령이 지금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대만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숨진 여성의 시신은 이 화장을 한 뒤에 가족한테 인계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만 검찰과 일단 법원이요. 아마 한 점의 의혹 없이 일단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